가난은 자기 마음인데. 영영영영영. 똑같이 200만 원을 벌어도 자기가 네. 정말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고 산다고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고 네. 200만 원 받고도 늘 투덜투덜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뭐 할 돈도 없고 이거는 모자라고 이건 부족하고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 엄청 아끼고 살았지만 한 번도 가난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저 한마디만 더 해도 돼요? 아니 많이 하셔도 돼요. 네. 제가 초등학교 때 막 동전을 줍고 병을 주우러 다니고 그랬을 때 한 번은 비 오는 날 병 주우러 다니다가 몸살이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열이 나고 막 몸을 일으키지도 못하겠고 엄마가 옆에서 이제 물수건을 해서 몸을 닦아주시는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저는 다른 집 친구들은 사실 아빠 구두만 닦아도 용돈 받고 설거지만 해도 용돈 받고 그런데 저는 그 정도였어요. 저는 어릴 때 제 뭐 양말이나 이런 빨래도 다 제가 했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형제가 많으세요? 언니 하나 저 하나 딱 둘인데 진짜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저는 생일 파티도 엄마가 태어나서 딱 한 번 해주셨거든요.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부모님 들으면 서운해하시겠다. 보실 수도 있어요. 요즘에 연세 있으신 분들도 많이 보더라고요. 어쨌든 다 아실 거예요. 책에도 적었으니까. 근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다른 집 애들은 이렇게 사는데. 그게 몇 살 때죠? 그때가 아마 초등학교 2학년 때 정도였던 것 같아요. 한참 병 주러 다닐 때였으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엄마가 그냥 얼굴색 하나 안 변하시고 한 짠 그 수건으로 몸을 닦아주시면서 그래도 너 주변에는 부모님 없이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있는 친구들도 많다. 근데 너는 부모 잘 만나서 따뜻한 집에서 깨끗한 옷 입고 따뜻한 밥 양껏 먹으면서 살지 않냐. 그러니까 그걸로 행복하다고 생각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게 저는 평생 아직까지도 제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20대 후반 때 거의 마이너스였어요. 20대 후반 때는 마이너스였어요? 왜냐면 20대 후반에 갭 투자를 했다가 좀 잘 못 돼서. 그게 몇 년도인가요? 2009년? 2010년? 2010년도에 갭 투자를 했는데 잘 안 됐다고요? 중개인과의 사고로 인해서 요즘 많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세입자한테는 이제 월세로 전세로 계약하고 저한테는 월세 입금해주는 형식으로 중간 관리하시는 분이 사기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30대, 20대 그래서 그거 어떻게 되나요? 저 궁금하네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결이 돼요? 해결이 안 됐어요. 그분이 다 끌어모아서 잠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사기를 쳐서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전세 보증금을 받고 저한테 여기다 월세 보증금을 해주는 거죠. 월세만 입금을 해주다가 월세 계약이 된 줄 알았는데 그럼 월세 계약인 줄 알았으면 갭 투자는 아니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갭을 갖고 있던 게 갱신을 할 때 전세로 받으시고 저는 월세로 들어갔으니까. 반대로 들어갔다고요? 아니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갭 투자 물건이 5개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거를 그분이 다 관리를 하셨는데 이제 갱신 시기가 있잖아요. 세입자 갱신 시기가 있죠. 그때 저는 이제 월세를 원했고 보증금을 다 회수해주고 월세를 놔달라고 했는데 그분이 알겠다 하고 전세를 내신 거죠. 그거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 하시면 됩니다. 중개인 안 끼고? 그러니까 그분은 부동산 중개인이 아니신 거예요. 관리 중개인이셨어요. 왜냐면 제가 지방 전국을 돌아다니니까 계약할 때마다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의 그러니까 아마 20몇 분의 자산을 관리를 해주시던 분이라 소개를 받아서
페이도 적당하고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거랑 일비랑 치면 비슷하겠다 해서 맡겼는데 그렇게 된 거죠. 아, 난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봐요. 아, 진짜 산전수전 다 겪으셨네. 네, 근데 그래서 저는 20대 후반부터 어떻게 보면 새로 시작한 거예요. 그거 얘기 좀 더 해도 돼요? 네. 아니, 그러면 그거 명의를 네. 갖고 계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등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세입자 잘못이 아닌 거잖아요. 세입자는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포괄 위임을 한 분한테 했기 때문에 네. 책임은 저한테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 그 사람 그 세입자가 보증금 달라고 안 그래요? 계약이 유지가 된 상태에서 제가 매매를 넘겼기 때문에 네. 그게 유효한 거죠. 제가 채워드린 거죠. 다음 매수자한테. 아, 그러면 세입자는 그대로 거주하고 계신 거고 세입자는 아무 피해 없고 그냥 모든 걸 다 메꿔주고 네. 모든 게 마이너스가 되고 네. 그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완전 바닥부터 다시 시작한 게 바닥 정도가 아니네요. 10년이 안 되는 거죠. 아, 나는 그런 거 당했다고 울지 마세요. 아니, 난 그런 거 당했다고 생각하면 진짜 피 꺼서 진짜 저도 거의 한동안은 사람 아닌 것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딱 그때쯤 회사도 부도가 나가지고 월급도 안 나오고 월급이 안 나오는데 그런 사고가 터지고 그러면 나머지 개 5개 남았던 거 하나는 그렇게 해서 넘겼고 나머지 4개는 총 3개였어요. 아, 총 5개 중에 사고 네. 터진 게 3개였는데 하나가 아니고 네. 다행히 5개가 아니었던 게 나머지 2개가 아니 그게 무슨 다행이에요. 나 미치겠다 진짜. 와. 계약기간 도래를 하지 않은 거예요. 네. 계약기간 도래를 했으면 5개를 다 당했겠죠. 아, 빠득빠득 모아가지고 내가 보증금 내주고 월세로 바꿨는데 그걸 사기당한 거 아니에요? 저는 병 팔아서 모은 돈이죠. 어떻게 보면 초등학생 때부터 모은 돈으로 투자를 한 거니까 흔히 말하는 하늘이 무너지는? 저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어떻게 지금 이제 교정도 하시고 괜찮으신가 봐요. 지금 비싸잖아요, 교정도. 그죠? 그렇죠. 되게 비싸더라고요. 갑자기. 아니, 갑자기 눈에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늦게 한 거예요. 원래 일찍 했어야 되는데 20대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교정을 할 수가 없어서. 나는 진짜 30대 후반인데. 아니, 멘탈이 장난 아니신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이렇게 웃으면서 하실 수 있다는 게 지금은 웃으면서 할 수 있죠. 아. 그래서 저는 사실 짠돌이 카페에 힘들었던 얘기 그리고 힘들었었고 다시 마음을 잡고 시작하는 얘기를 올렸었어요. 그래서 네. 그때 많이 해주셨던 말씀들이 난 이렇게 잘 됐어요 라는 얘기는 참 많이 올리는데 이렇게 힘들었고 네. 앞으로 잘해보겠다는 얘기는 처음 올라오는 것 같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들었고 네. 그 응원으로 인해서 제가 좀 지금 그 3개월 그때가 3월이었나 그랬거든요. 그때보다 지금 제가 좀 더 많이 발전을 해 있는데 그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아, 장난 아니다. 아, 장난 아니다. 진짜 이거 장난 아닌 얘기예요. 와, 29년의 삶에 완전히 사기당한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20대 후반까지면은 뭐 26, 7, 8 뭐 이때일 텐데. 근데 더 슬픈 건 제가 그렇게 다 무너져 있는 상태였잖아요. 네. 회사도 이제 뭐 부도가 나서 지금은 근데 그거를 어떻게 벗어났어요? 아니, 그 상태에서 일단은 회사가 부도나면 내가 뭐 룸메든 뭐든 그 집에 있을 거 나 혼자서. 그죠? 근데 더 복잡해요. 왜냐면 제가 건설회사를 다니는데요. 네. 현장직이었거든요. 네. 근데 회사가 이제 부도가 나버리니까 네. 발주처에서 너네 나가라가 되는 거예요. 너네 못 믿겠다. 네. 나가라. 그래서 부도가 나고 제가 이사를 3번을 했거든요. 계속 발령이 다른 데로 나니까. 그러면 기성은 받았는데 공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작하는 현장. 시작하는 현장. 그래서 제가 거기를 어쨌든 네. 계약이 돼서 네. 내려가서 집을 구하고 네.
전입신고를 딱 했는데 나가라는 거예요. 이 집은 이미 계약을 했는데. 근데 문제는 그 전 집도 아직 안 나갔어. 그 상태에서 또 다른 데로 가는 거야. 그럼 또 집을 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누구한테 그런 고민 얘기도 못 하잖아요. 못하죠. 왜냐면 직원들도 다 같은 상황. 오히려 저는 혼자라서 다행이었죠. 다른 분들은 가정이 있으시니까 더 힘들었고. 그래서 저는 사실 그때 힘들 때 제일 힘들었던 건 네. 부모님한테 얘기 못 드리는 거. 못하죠. 세세하게. 왜냐면 연락할 때마다 괜찮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괜찮다라고 대답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한동안 부모님하고도 좀 연락을 피했었고. 네. 그때 만났던 교제했던 분이랑도 네. 똑같이 이렇게 위로를 해주는 말인데도 힘들 때는 그게 위로로 안 들리더라고요. 그냥 그쵸. 너가 잘못해서 그래 이렇게 들리다 보니까 아니 뭘 잘못했어. 잘못한 거 없잖아요. 제가 직접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거? 너 그러니까. 바보같이 다른 사람 믿고 모르는 사람한테 그런 걸 그러니까 아니 이게 해서. 봐봐 사기 당한 사람이 잘못한 거야. 사기 친 사람이 잘못한 거야. 근데 이제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근데 그렇게 안 당하게 조심을 해야죠. 우리 모두 그래야 되지만 나는 근데 조심해도 작정하면 그때 그거를 수습을 하고 네. 남은 돈으로 네. 이제 전세를 들어갔어요. 남은 돈이 있긴 있었네요. 다 갚아주고. 네. 전세를 들어갔는데 네. 전세 사기로 당했죠. 이거 뭐야? 그래서 저는 완전 그때 2014년? 이거 진짜예요? 네. 2014년이었는데 그때가 제 최고의 암흑기였어요. 근데 그것도 부동산을 끼고 한 거였어요. 부동산을 끼고 한 건데 이제 아예 그분이 작정을 하고 흥분하지 마시고요. 네. 아니 이거는 그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하셨죠? 2014년이니까 네. 5년 전이니까 33? 33살 때 33살 때 혼자서 그걸 다 맞은 거 아니에요? 그쵸. 그땐 또 인천에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5년 만에 그쵸? 5년 만에 극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 방법이 뭐였어요? 저는 우선은 개인 시간을 안 뒀던 것 같아요. 너무 그러니까 멍하게 내 시간이 있으면 자꾸 안 좋은 생각만 하게 되는 거예요. 책에도 적은 적이 있는데 봉사활동 되게 많이 다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오와 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런 게 아닌 게 저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만나자. 좀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 사람들 보면 그래 나는 그래도 행복한 거지 않냐 이런 상대적 위안을 얻으려고 네, 위안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그래도 틈이 나면 네. 이제 봉사활동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회사도 계속 다니고 그래도 시간이 남는다 틈이 그러면 네. 책을 되게 많이 읽었고요. 그러니까 딴 생각을 아예 안 하려고. 네, 저랑 완전 관계 없는 이야기들, 연애 뭐 이런 거 말고 네. 이제 대입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말고 네. 되게 공상과학 같은. 진짜요? 네, 그냥 그러니까 지금은 머리에 하나도 안 남는데 그때 그런 생각을 하려고 그냥 나랑 관계 없는 이야기들. 저런 사람들도 있구나, 이런 이야기들도 있구나 이런 걸. 소설을 많이 읽으신 거예요? 소설도 많이 읽고. 어째 닥치는 대로 잡히는 대로. 네, 잠도 그때는 거의 못 잤거든요. 못 잘 것 같아요. 네,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잠은 거의 지쳐서 잠드는 그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봉사 많이 다니고 아르바이트 하고. 아직까지는 빛이 안 보이는데 언제 빛이 보이나요? 그러다가 이제 회사가 인수가 됐죠. 제가 부도난 회사가. 네, 계속 버텼거든요. 왜냐면 안 나가고. 보통 임금은 받으셨어요? 중간중간 정리가 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네. 받지 못한 이게 회사에서 주지 않는다기보다는 네.
자료가 없어져서 담당했던 사람들이 다 그만두고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료가 없어져서 정리를 못 받은 부분도 있긴 한데 네. 이제 회사가 인수가 되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정상적으로 급여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월급이 따박따박 월 얼마씩 나오기 시작하고 제가 그 전세 사기를 당했던 집을 오피스텔이었는데 잘못하면 경매에 넘어가면 이게 나중에 얼마를 받고 나가게 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그거 어디 있는 집이었어요? 인천에. 아, 인천이었구나.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땐 차이는 크게 안 나긴 했는데 네. 얼마를 더 주고 시세보다 더 준 거죠. 네. 그리고 매입을 했고. 아예 매입을 하셨어요? 네. 경매가 넘어가게 되면 얼마를 후순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였던 게 이분이 네. 처음에 계약을 할 때는 깨끗했고 네. 이제 전세권 설정을 하려면 오피스텔이었거든요. 네. 전입 신고가 안 되니까 전세권 설정을 하려면 등기를 주셔야 돼요. 등기랑 해당 재반 서류를 주셔야 되는데 네네. 그걸 주겠다 하고 계속 시간이 바뀌는 거예요. 그걸 대출했구나. 네. 그리고 웃긴 거는 그날 아침에 부동산 사장님이 네. 조회를 등기 떼보죠. 해보셨어요. 네, 네. 근데 안 나왔지. 그 아침에 접수하고 오후에 저를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잘 하려고 저는 또 진짜 부동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왜냐면 저는 많이 들어갔으니까 제가 집주인도 됐었고 세입자도 됐었고 부동산을 끼고도 했었고 근데 작정한 거죠. 그래서 우선은 그거를 후순위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만들어서 그분이 의도적으로 경매를 넘기신 거니까 그렇게 매입을 했고 자기 경매 들어간다고 막 그래요? 집주인이? 아예 연락이 안 됐어요. 집주인은. 경매는 누가 넘긴 부동산에서 그러니까 은행에서 넘긴 걸로 알고 있고 그 경매가 거주자 우선권인가 제가 그 용어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통보가 왔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부동산 사장님께서 알아보고 해서 이제 거주자 우선으로 해가지고 이제 매입을 도와주신 거. 저는 그때는 경매나 이런 건 전혀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어렵게 매입을 했고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다른 지역으로 또 발령이 나서 지방으로 내려가고 있을 때 이제 세를 주고 나중에 그 부동산 사장님께서 매입을 잘 해주셨죠. 세를 줄 때도 수수료 안 받으시고 너무 미안할 부분이 아닌데 사실 소장님 입장에서는 본인이 나갔어요? 세도 나가고 지금은 이미 매매를 한 상태라서 잘 팔았어요? 네. 다행이다. 네, 그러니까 소장님이 정말 신경을 많이 써주셔가지고 그렇게 판매를 했고 그동안은 그래도 그 마음이 안 아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 가서도 계속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한 2년 정도 전까지? 2년 정도 전까지 그렇게 살고. 자, 이제 그러면 우울한 얘기 말고. 안 우울한데? 네? 저 우울해요. 왜 우울하시죠? 너무 우울해. 그거 말고 이제 돈 모으기 시작한 게 한 3, 4년? 그렇죠. 네. 그 3, 4년 사이에 생겼던 노하우들도 얘기를 해주세요. 책에 쓰셨던 내용들이나. 저는 돈을 모은 노하우라기보다는 제가 받는 월급의 50%만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50%만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급여가 얼마를 많이 받으셨나요? 저는 사실 많이의 기준이 또 얼마일까요? 지금도 그렇게 고액 연봉은 아니거든요. 누가 보면 야 그거 받아서 생활이 되냐? 진짜요? 그때 기준으로 한 얼마 정도였어요? 지금 3년 4년 전이니까 3천이 안 됐죠. 연봉이. 월 200 중반. 또 안 됐어요. 200 정도. 실수령액이 200 간당 200 정도. 세금 조금 그럼 100만 원 받는다고 생각하고 산 거예요? 네. 그리고 100만 원은 저금하고. 네. 깜깜이 통장에다가.
그러니까 저는 통장을 엄청 많이 나눠놨어요. 엄청 많이 나눠서 네. 하물며 그 적금을 부어도 네. 만기 때 이자가 나오잖아요. 네. 이자만 모으는 통장이 따로 있어요. 적금을 넣고 이자만 나오면 이자를 빼가지고 다른 통장에다 모은다고요? 네. 없던 돈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나 얼마 모았어 하는 돈은 순수히 제가 돈을 넣은 금액? 네. 월 이자나 네. 일반 예금 통장 같은 경우에는 3개월에 한 번씩 이자가 나오거든요. 네. 다 뺐었어요. 그 작은 이자들 네. 일반 예금 통장 260원, 뭐 29원, 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네. 다 빼가지고 다 뺐어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까지 뺐냐면 네. 저는 인터넷 쇼핑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가서 사면 사고 싶을 때 바로 집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인터넷 쇼핑을 할 경우에는 사고 싶을 때 담아놨다가 다음날 또 들어가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리고 검색을 하다 보면 똑같은 상품이 더 저렴하게 나올 때도 있고 같은 상품명인데 네. 그리고 앱 체크를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출석 체크를 하거나 이제 쿠폰 같은 걸 받으면 훨씬 더 저렴하게 살 수 네, 있기 네, 때문에 네. 저는 쇼핑을 많이 이용하는데 그럼 만약에 제가 5만 원짜리 물건인데 쿠폰을 쓰고 해서 3만 원에 샀어요. 5만 원짜리 물건을 3만 원에 샀다. 그러면 제 지출 가계부에는 네. 5만 원으로 적어놔요. 저는 그 5만 원으로 산 거예요. 그다음 2만 원은 저금하고 할인 통장이 따로 있어요. 할인 통장을 따로 놓고 왜냐면 제가 그 할인을 받기 위해서 클릭품도 팔았을 테고 네. 많은 활동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통장을 아예 따로 놔뒀어요. 내가 했던 노력들을 현금으로 보는구나. 네. 그게 얼마였는지. 네. 그럼 한 달에 얼마가 모였는지가 보이잖아요. 네. 그럼 그 다음 달엔 더 열심히 하게 돼요. 100만 원 쓴 것도 그러니까 반 잘라가지고 100만 원 쓰는 것도 그런 식으로 일단 돈 들어온 건 무조건 다 다른 통장에다 다 넣고. 네. 그 월급 입금되는 통장 그냥 네. 제 관리 비용 통장 거기다가 뭐 몇 월 보험, 아. 몇 월 할인 수익 이렇게 네. 다 기재를 해놓거든요. 네. 그러면 가계부 그 들어온 부분 나는 거는 가계부 적지 않아도 통장에 다 나오는 거죠. 근데 절대적인 인컴이 적잖아요. 100만 원을 저금해야 되잖아요. 근데 100만 원을 1년 저금하면은 1200이죠.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사실 네. 저희가 적금을 붓다 보면 많은 분들이 똑같이 생각하시겠지만 적금을 부어서 그대로 다 만기 때까지 못 가요. 네. 그래서 그걸 또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게 집을 살 정도가 되나? 이거죠. 네. 사실 여기서 부동산 말씀을 드리는 게 상당히 네. 조심스러운 게 저도 20대 때 부동산에서 사기를 당했잖아요. 이게 정말 위험한 게 공부를 안 하고 막 덤비시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저 그때 사기 당하고 나서 부모님이랑 그 얘기를 했었어요. 7천만 원짜리 수업을 들었다. 7천만 원짜리 수업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미국 유학을 그러니까 가도. 저는 사실 어디 가서도 말씀드렸는데 남들 3년 사는 걸 1년 살자라는 마인드로 살고 있는데 회사를 나가서 내가 아르바이트를 가서 내 몸을 움직여서 받는 돈만 내 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그 전에 갭 투자를 한 번 사기를 겪었었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 이런 거에 대해서 무조건 싫다고 했었어요. 그죠. 근데 다시 그때 힘들 때 읽었던 게 내가 움직일 때 나온 돈이 아닌 내가 쉬고 있거나 내가 잠들어 있거나 그때 무언가가 돈을 벌어줘야 부자가 될 수 있다. 라는 가난을 벗어날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부동산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경제 공부. 물론 모든 정보들이 다 유용한 정보는 아니지만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장난이구나 와 이거는 이렇게 가능성이 생길 수 있겠구나를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 눈은 살 수 없어요. 7천만 원으로도 못 사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미친 듯이 절약을 해서 100만 원씩 모아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고, 누군가는 그렇게 모으면 벗어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그 눈을 누군가는 갖고 있고 누군가는 못 갖고 있기 때문에 그쵸. 그 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근데 우선 모으긴 해야죠. 그렇죠. 모으는 건 어쨌거나 디폴트예요. 그냥 기본값이야 그게. 무조건 모아야 돼. 모으는 건 그냥 기본값이구나. 응, 무조건 그죠? 모아야 네. 기회가 생겨. 저 괜찮은데 쓸 때 네. 내가 뛰어들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그때 중간중간에 모았던 거는 네. 사실 투자금이 1,000만 원도 안 됐었어요. 원룸이란 거 지금 뭐 네. 지하, 반지하 그런 엄청 싸게 나온, 지금도 네. 부동산 검색을 해보시면 3,000만 원도 안 되는 게 되게 많아요. 매매. 아니 그런 거를 해가지고 그거를 다시 팔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팔 수가 있어요? 팔려요? 잘 해서 파는 거죠. 와, 그거 어떻게 팔았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저는 엄청 많이 다녔어요. 걷는 것도 좋아하고요. 팔러? 아니요. 보러? 컨택하기 전에. 컨택한다는 게 어디랑? 매입을 하기 전에. 매입하기 전에 보러 발품을 많이 다녔다. 사실 이게 갭 투자의 위험성이, 저도 예전에 그랬지만 갭 투자의 위험성이 이게 총액이 얼만데 전세 얼마 들어있으니까 얼마만 내시면 돼요. 네. 이게 제일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갭 투자를 하셨다가 손해를 보시고 하는 게 아니 저는 지금 너무 충격적인 게 반지하 원룸을 인천에, 그쵸? 그때는 인천은 아니었고요. 어디였어요? 그때 아니요, 인천. 네. 인천에. 반지하 원룸을 인천에 매매로 사가지고 매매로 차익을 냈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 안 되죠, 근데 한 채를 보면. 아니 그게 나는 그런 게 가능하다라는 거 생각 못했어요. 아니 경매로 산 사람도 못 팔아가지고 쩔쩔 매는데 네. 인천 반지하가 그렇게 무서운 데거든요. 제가 인천에 있었잖아요. 엄청 고수시네요. 근데 이게 지금은 또 한동안 놨기 때문에 다시 공부를 시작해야 되고, 그때는 미친 듯이 했죠. 엄청 골목골목을 엄청 많이 돌아다녔어요. 거의 하루에 뭐 4-5시간씩 걸어 다니고. 주원 사거리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고속터미널까, 시외버스 터미널인가? 터미널까지 쭉 공원이에요. 그 사이에 지하철역이 2개인가 3개가 있어요. 거기를 몇 번을 왕복을 했어요. 그 라인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난을 벗어나는 법? 가난을 벗어나는 법은 우선 마음가짐을 본인이, 왜냐면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면 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가 되거든요. 근데 내가 우선 나는 가난하지 않다. 나는 여유자금 이만큼이나 있고 이 정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되고 이만큼을 모아뒀다라는 마음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보통 사람들이 쟤는 저러니까 그렇게 했지. 나는 이러니까 안 돼. 에이 그래 쟤는 특출 났을 거야. 그렇게 하고 자기 앞에 자꾸 막을 세우잖아요. 벽을 세우는데 그걸 깨고 나가면 기회는 많다고 봐요. 제가 지금 오늘 진짜 뭐 거의 1시간 동안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에 딱 그게 눈에 들어오네요. 이 손에 보니까 봉숭아물을 들이셨네요. 조카랑. 네. 그니까요. 여튼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낀 바가 되게 많아요. 맞네. 너무 뻔하고 흔한 얘기를 해서 그냥 생각을 안 하고 살았구나 내가. 그런 것도 많았고. 하여튼 오늘 또 좋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금 마무리예요. 마지막으로 뭐 시청자분들한테, 구독자분들한테 뭐 얘기해 주시고 싶은 거 있으시다면. 저는 사실 이번에 1일 1잔 돈 습관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기회가 돼서 이제 만나게 됐는데, 저의 수기는 상당히 별거 아니에요.
그 저 책을 그거죠. 읽어보면 수기를 모아놓은 책이죠. 네. 그런 수기 공모를 네. 해서 이제 네. 12분의 수기를 제가 어떻게 운 좋게 네. 걸려서 이렇게 공저자의 1인이 됐는데 저도 저 책이 나오고 다른 분들의 수기를 읽으면서 반성을 참 많이 했거든요. 저도 지금 여기 나와서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시야로 이제 세상을 바라보면 기회가 있다라고 했지만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겪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우선은 지금 이게 어차피 내가 조금 더 잘 사는 법, 그쵸? 이제 가난을 벗어나는 법 이런 거에 대한 얘기니까 책 홍보는 아니고요. 도서관에 가셔서도 빌려서 읽으실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자세가 쟤는 저러니까 저랬지가 아니고 이 부분은 내가 못하겠지만 이 부분은 나도 할 수 있겠네. 네. 모든 걸 다 할 필요는 없거든요. 한두 개 따라 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그게 내게 되면 또 추가하시면 되고 저는 긍정적으로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모두 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나도 할 수 있다. 하여튼 이런 분위기 아닌가요? 네, 하여튼 오늘도 뭐 이렇게 하고 인사하고 마무리하시죠. 네. 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함께 하셨던 분은 황금호랑입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